네. 장 시작을 앞두고 우리와 함께 개장상을 설명해 주실 이베스트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분위기 참 좋았죠. 어제 근데 좀 아쉬웠죠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좀 네, 약하긴 마지막에 하던데. 코스피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어제 또 2차 전지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그러면서 좀 코스피 딱은 좀 좋았던 편인데 코스피의 좀 대형주들 힘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받지 못하고 어제 이제 중국이 좀 안 좋았던 게 맞아요.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 것 같아요. 한 0.15% 인하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제도 어쨌든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2차 전지 관련주와 이 초전도체 관련주의 그 이 상관계수는 정말 하종가 치니까 그 요즘에 이제 하나는 산업, 그러니까 산업을 대표하는 이제 주도주는 그 2차 전지하고 예. 그 HBM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그리고 하나는 테마. 테마. 테마는 이제 초전도체랑 어제 맥신. 이제 이쪽으로 좀 확실히 좀 지금 시장 구도가 좀 잡히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장 시작했죠? 네. 자 이제 오늘 현재 코스피는 그 한 17포인트 정도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세 출발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뭐 급등하면서 네. SK하이닉스가 3% 이상 급등세로 출발을 했고 에코프로 역시 오늘 한 4% 가까이 오늘 또 테슬라가 공교롭게 이제 미국의 전기차 뭐 반도체주들이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2차 전지와 반도체 우호적으로 오전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가 22포인트 올라서 0.89% 오늘은 비교적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이 508개, 하락이 한 200개 정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포인트 올라서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1.13% 좀 급등했고 상승 종목은 992개, 하락은 355개 정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오르는데 뭐 LG엔솔, 하이닉스 견조하고요. 예. LG화학이 모처럼 한 3%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한 3% 내외 정도 강세를 보이고 차전지 있습니다. 좋네요. 네, 2차 전지 주들이 일단 이제 오늘 아무래도 그 테슬라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테슬라가 그러네요. 오늘 뭐 주가가 그동안 연일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와. 급등세를 좀 보여서 그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그 외에 오늘 좀 화장품 회사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좀 화장품. 중국 소비주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한국 화장품이나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이제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코스피 쪽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BM 관련 대장주죠 한미반도체가 3% 이상 강세를 좀 오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좀 강세 보이고 있고 2차 전지가 좀 강한 좀 상승세인데 뭐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5%인 게 이게 어제 유상자 뭐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 그 뉴스가 하나 언론 보도 좀 있었더라고요. 유상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주가가 오늘 좀 안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이상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4%또 어제 이제 예비 입찰 마감이 됐죠. 그 HMM이 오늘은 마이너스 3%로 하락 반전했고요. 오리온이 마이너스 3%또 하나 솔루션이 마이너스 1.7% 어제 대부분 좀 좋았던 기업들인데 오늘은 좀 반대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자 들어간 기업들이 많이 빠지네요. 네, 아마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예. 시스템, 솔루션, 생명 이게 다 1% 이상. 다 좀 왜냐면 이제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정하기로는 오늘 하나오션이 좀 급락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대우조선을 하나가 인수했잖아요. 아, 증자하려고 네, 그러면 증자 저번에 CJ도 한번 CGV 예. 증자 발표하고 나서 그룹주 전체가 다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공교롭게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좀 하락하는 거. 증자하면 또 대주들 또 참여도 하고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이제 근데 물론 아직 그 이건 증자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보도만 있었을 뿐이고 예, 예. 하나오션에서 아마 좀 뭐 공시를 하지 않을까 조만간 뭐 어떤 공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투자 심리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좀 빠지는 거 제외하고 코스피는 반도체하고 역시 뭐 2차 전지가 오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오늘 출발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3.6%, 에코프로가 이제 5% 또 오늘 오르고 있는데 예. 지금 거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랑 시총이 이제 붙었어요. 거의 이제 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한 7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좀 비슷해졌고 다만 이제 3위 업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9% 하락을 하고 있고 LNF가 2.6%, 포스코 DX가 1.5% 정도 일단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오늘 포스코 DX는 2차 전지 테마로 포스코 그룹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예. 그거 원래 ICT 그렇죠, 회사잖아요. ICT 예. 스마트 팩토리 해주고, 그러니까 예. 포스코가 공장 건설할 때 이제 같이 그쵸.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설비 투자 많이 하니까 음. 또 같이 수혜주로 좀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 이게 더 많이 오르더라고. 네,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5위죠. 코스닥의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어쨌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좋은 출발 보였고 여기에 HBM 관련주 오늘은 삼성해양 기업들이 좀 강하네요. 이오테크닉스가 5.7% 급등을 했고 이게 정프로님 주식이라 그랬죠. 네. 이게 제가 그때 아마 10만 원에 사신 걸로 아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17만 원까지 지금 오. 올라왔습니다. 또 보내드린 거 아니야? 글쎄요. 그러니까 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쉬진 않고 그거 매매하고 계신 거 아닌가 네네.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시 그 테스트 소켓 이제 그쪽 HBM 관련주죠. ISC가 5% 급등세 오늘 보이고 있고 심텍이 4.5%, 원익QNC가 4%. 2차 전지랑 이렇게 뭐 반도체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둘 다 동반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코스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건 어제까지 좀 강했었던 그 파도가 그 오늘은 한 4% 이상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됐고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플러스 났었어요. 네, 플러스 났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펩트론이 마이너스 2%, 당뇨 관련주들도 조금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게임주 중에서 최근에 펄어비스가 강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신규 게임 그 이제 영상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오늘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한 마이너스 1.8%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 특히 백신 쪽 뭐 이런 쪽이 좀 좋긴 했는데 그 올 가을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부스터샷 추가 공고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더나가 한 9%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제는 그 영향을 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세로 일단 그 반전이 됐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코스닥 비슷하게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견조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전보다는 그 상승 종목이 좀 축소는 되고 있어요. 개장초보다? 네, 개장초보다는 700개 정도로. 그리고 코스피는 역전됐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시총 큰 일부 업종으로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전자 좀 매수가 일부 들어왔고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 한 116억 정도고 기관 투자들이 오늘 한 30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데 주로 전기전자 위주.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IT 업종 좀 쌍끌이 매수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전기전자를 300억 이상 좀 크게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일단 이제 2차 전지 셀업체들 오늘 SK 이노베이션, LG 엔솔이 각각 2% 오르면서 예.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오늘 좀 비교적 센 것 같습니다. 그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도 좋지만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네. 있잖아요. 그쪽도 오늘 그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좀 강세고요. 대표주에서는 하이닉스가 강세 이어가고 있고 네이버가 또 하이퍼클로버 X 이제 발표 앞두고 있는데 예, 오늘 24일이죠. 예. 2%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이제 카카오도 1% 내외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판 업체들도 여기 이제 HBM과 같이 가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가 한 5% 이상 급등세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계속 주도하는
그런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쪽도 좀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HL 만도가 한 1% 내외 정도로 오르긴 하는데 그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그 미국 쪽에 아마 비중이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 본느란 회사가 21% 본느? 가까이. 예. 요새 미국향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네. 와. 좀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 21% 이상 좀 주가 급등하고 있고 아침보다는 이제 중국향이나 이제 내수 쪽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아침에 급등세 좀 보였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는 아무래도 오늘 그 포스코홀딩스가 3% 오르면서 강세인데 다른 철강주들은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은 이제 맥신 관련주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부분 상한가 갔는데 네. 오늘은 뭐 아모센스나 이런 기업들이 20% 이상 급락세로 좀 반전이 된 네. 상황이고 여기에 뭐 히토류나 이런 쪽이 다 잡혀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 전체가 다 약하고요. 해운주는 이제 HMM이 오늘 5% 이상 5%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빠질까요? 일단 이제 매각 누구 참여한지 이제 좀 나왔잖아요. 예, 뭐 예. 독일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LX 그룹인가요? LX도 있었고 하림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재료가 좀 노출되다 보니까 또 약간 밀리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예, 그쵸. 예, 금액이 크니까 근데 그게 저기 합학 거길로 갈 수가 있나요? 국적선사. 네. 그거 제가 좀 알아볼게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그게 예.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해운사라는 게 우리 전시에 보면 다 수송선 역할을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유일의 그 국정선사잖아요 지금. 예, 예. 그 부분 좀.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오션이 6% 이상 급락하면서 뭐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 빼고는 대부분 안 좋은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지난주부터 계속 안 좋군요 보니까. 예.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만 좀 유독 안 좋은 게 어제 유상증자 뉴스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인수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예. 이제 좀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배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이고 또 방산주들은 이제 하나그룹이 많다 보니까 하나그룹 좀 오늘 좀 빠지면서 방산주들도 일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래서 조선 기자재도 좀 약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중후장대형 산업들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중후장대형 산업하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 좀 부진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화장품,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이끌고 있다. 진짜 네. 아까 보시면 영 이사님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도주냐 테마주냐 네. 그 나머지는 없네요. 딱 주도주 그러니까 딱 가고 테마주 그쪽으로만 가고 쏠리는 나머지는 참. 좀 조용하고. 근데 이제 뭐 대체로 주도주의 등폭도 그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요. 예. 쭉쭉 뻗지를 못하네요 예. 일단. 보니까 반도체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매기가 좋고 살아있네요. 네, 2.6% 정도. 아무래도 HBM이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삼성이 확실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1% 정도밖에 못 올랐네요, 삼성. 저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그 초전도체주들은. 초전도체는 아까 신성 델타테크가 아까 좀 변동성이 좀 보였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서남도 네. 상승세네. 덕성은 거래가 마이너스. 장난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 같이 급등하고 다 같이 빠졌는데 오늘은 급등 급락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제한된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서로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을 달리하는군요. 네. 맥시는 오늘 다 일단 대부분 급락하고 있고. 확실히 맥신 테마보다는 초전도체 테마가 거래량이 훨씬 많네요. 네, 훨씬. 네, 매기가 좀 있네 이거는. 네. 참. 예, 그럼 이제 리포트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조선업종인데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그 모잠비크 그 LNG 이제 발주 요구 프로젝트가 좀 일부 또 연기됐나 봅니다. 그래서 LNG선
7척 이제 발주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만 연기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연기가 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예. 모잠비크에서 1290만 톤 LNG 생산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 모잠비크가 아시겠지만 내전 문제 때문에 이게 2020년도에 건조 의향서를 이미 체결을 했는데 21년도에 4월 달에 그 불가항력 선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는데,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올해 7월 말 기한으로 계속 지금 계약 협상을 또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이 지금 7월이 지났는데도 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무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강경태 연구원의 의견은 두 가지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첫 번째가 이 조선사들이 배에 이제 도크가 안 차 있으면 이게 굉장히 또 급하잖아요. 이런 거로 그렇죠. 채워놔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의 27년까지 그냥 거의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28년도 인도할 수 있는 물량까지 조금 이제 열어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면 28년도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년 후에 받는 물량까지 지금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이제 조선사가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4분기 예정된 카타르까지 예상을 하면 이번 모잠비크 LNG 선은 아마 28년 아니면 29년도에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합의가 지연돼도 아주 뭐 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향후 5, 6년치 LNG선 일감도 생겨날 수 있고 납기 슬롯도 일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요게 이제 이 건조 의향서 체결하고 나서 지금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번에 체결되면 28년 이후로 건조가 좀, 그러니까 인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보다 지금 이게 성과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지금 예. 요게 이게 당시 체결 시점인데 지금 LNG선 성과거든요. 저 어떻게 돼요 그럼 체결 이제 시점? 저건 이제 체결 시점이고 아마 이제 수주 계약할 때는 요거 물론 요걸로 100% 반영될지 모르는데, LOI군요. 예. 그래서 아마 올라간 성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음. 예. 그러면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훨씬 비싼 가격에 이게 또 수주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주 연기는 좀 아직은 좀 아쉽다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선 뭐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주가 7월 중순 이후에 쭉 내리막이었네요. 네, 좀 주가가. 현대중공업이 한 15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연매사님 말씀해주신 얘기를 그 저기 조선사 가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주문이 들어온다고 이걸 막 받으면은 가격 막 올려서 받으면은 이렇게 가격이 더 올라갈까봐 주문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슈퍼사이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은 후폭풍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막 이거 막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도크도 줘야 되고, 그러다 이게 또 이게 훅 꺼지게 되면은 그 변동성 때문에 선사들도 고생하고 조선사들도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적당하게 속도 조절하면서 주문을 받고 있다는데, 지금 얘기가 지연은 됐지만 네. 지금 어차피 지을 물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게 조금 더 뒤로 가서 하는 게 차라리 번호표 네. 뽑아주는 게 낫다, 뭐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 요새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뉴스나 리포트 보면은 일본이 존재감이 없는데 요새 일본도 수주를 받고 있대요. 이게 이제 도커들이 다 차니까 한국, 중국까지 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박 수요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건조 단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좋은데, 그래서 조선사 입장에서 급할 건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친환경까지,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친환경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교체 네. 수요들이 다 친환경 선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좀 주가가 약세. 네, 최근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번째는 느낌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유 업종인데요. 그 약간 이제 또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 이진명 연구원님은 정유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합 정제 마진이 상반기 15달러에서 한때 4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가, 요게 이제 정제 마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이 노란색 선이 올라오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중요하죠. 정유 업종이 이제 수익성이니까. 그래서 7월부터 유가도 오르고 정제 마진도 14달러까지 반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미리 좀 올랐다가 좀 최근에 정유 업종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견조할 거로 좀 보는 게, 사우디가 9월까지 계속 감산하고 러시아도 30만 배럴 수출 감소하고요. 미국도 좀 산유량이 좀 증가하는데 아마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제 에너지 기구도 석유 수요가 팬데믹 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가을철에는 아시아가 또 정기 보수
하나 봅니다. 그래서 공급까지도 여전히 타이트하니까 지금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지 않냐 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오펙의 석유 재고도 이 점선이 과거 평균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밑에 이 보라색 선 보이시죠? 요거 밑에 있고 그다음 미국 휘발유 재고는 거의 좀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들이 낮다는 건 정유업황에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이슈겠죠. 그래서 이 정유업종은 좀 유가와 정제 마진이 동시 개선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인데 근데 이 강동진 연구원은 또 반대 의견이세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7월달 석유 제품이 급증했대요, 수출이. 그래서 7월 디젤 수출 물량이 전월 대비해서 214% 급증을 했고 항공유도 전월 대비 36%. 근데 물론 이제 디젤은 워낙 이게 보시면 이 물량이 요렇게 좀 반등하는 거라 높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막대기로 보면은 이제 증가율은 높은데 근데 항공유는 확실히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석유 제품 수출 많이 하면은 공급이 좀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유한테는 요건 좀 부정적일 수는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늘리는 거는 중국 내수가 안 좋으니까 외부 쪽으로 좀 빼는 거 아닌가. 또 러시아 우랄유 가격이 요새 많이 올라가지고 이 두바이유랑 가격 차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 이제 중국 내수에서 만들어서 많이 소화를 했는데 이게 그 내수 수익성이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아시아는 또 정제 마진이 올라가니까 이제 아시아권에다 팔면 수익 아까 보셨지만 정제 마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중국이 결국엔 수출을 늘릴 거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피크아웃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좀 긍정적인데 강동진 연구원님은 이제 앞으로 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유가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중국은 좀 수출이 늘었잖아요. 유가 네. 수출, 기름 수출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름 수출이 또 되게 줄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중국에다 못 파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팔면 다 같이 팔고 안 팔면 다 같이 안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별로도 이게 좀 상황들이 좀 우리나라 네. 다르고. 석유화학주 되게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그나마 정유가 좀 올라왔었는데 예, 뭐 롯데케미칼 이런 쪽은 굉장히 좀 이제 실적도 적자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정유 쪽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광 얘기인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양광 그 동남아에서 우회 수출하는 거. 그 결론이 나서 어제 하나솔루션 주가 좋았는데 어쨌든 4분기 이후로 또 태양광 모듈 사업 수익성도 좀 저가 원재료가 투입돼서 좋아질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OCI 홀딩스가 이제 그 다큐라고 요게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분기에 판매 공급 단가가 12.3달러까지 좀 하락을 했대요. 근데 지금 PV 인사이트라는 데서 매주 공개하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8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근데 이게 2분기니까 그때 2분기 당시에 그 PV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15에서 16달러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거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더 싸게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OCI 홀딩스가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 판매 단가는 22달러라고 합니다. 훨씬 비싸네요. 추정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오시아의 그 말레이시아 쪽 영업이익률이 43% 정도 예상하고 있고 중국의 이제 다코라는 회사는 33%. 그래서 이 차이는 아마 이제 이 중국산 폴리실리콘 프리미엄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쿠란 회사가 실적 발표에서도 본인들도 언급을 했어요.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은 공급이 부족하다. 미국향으로 12만 톤 정도 수요 때문에 공급 부족 지속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적어드렸지만 8.61달러인데 이 독일의 이게 바커인가요? 바커 기준으로 해서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27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가 엄청난 거죠. 이것도 옛날에는 뭐 폴리실리콘이면 그냥 폴리실리콘이지. 근데 중국 폴리실리콘하고 비중국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장에 폴리실리콘 설비 보유 안 하면 규제 대상은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뭐 무슨 노동 착취나 강제 노동 그것 때문인데 이 통웨이라는 회사가 폴리실리콘을 그 신장이 폴리실리콘 설비 보유하지 않는 그걸 사용해서 롱기 쪽에 이제 모듈을 이쪽에 이제 폴리실리콘 납품을 한 것 같은데 이 롱기의 모듈이 미국 세관 통과를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산 배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장과 상관없이 그러면 비중국산 수요는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을 볼 때
그냥 이제 중국산 그게 사실은 이제 바로미터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비중국산 폴리실콘 가격. 실제 그게 더 이제 OCI 홀딩스나 이런 쪽에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보면 프리미엄 받으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의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회사들한테 좋네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통계도 다 따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폴리, 뭐 비중국 네. 폴리 해가지고. 아니 중국도 빨리 신장해 인권 신장 해줘야 돼요. 지금 정프로님 안 계셔가지고 오늘 배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프로님 치고 나오시네요. 네, 신장의 인권을 아니, 신장하겠다는. 미소가 이렇게 쏙 쏘가 나오세요. 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공 기자님 계시니까 네. 이게 유머가 좀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걸 또 이렇게 그걸 그러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개그 부양책 좀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정프로님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참 내일 버겁네요. 좀 정프로 전화 연결해 한번 해볼까? 전화해서 농담이라도 좀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네. 리포트는 다 네 하셨나요? 여기까지만 예. 혹시 뭐 중요하게 다룰 일정 같은 거 있을까요? 오늘은 없나? 오늘은 이제 거기 브릭스 정상이다. 브릭스 정상이.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정상들 바쁘네. 예. 한미일도 뭐 만나고 브릭스도 만나고 뭐 어? 브릭스는 여기 이제 중국 쪽이니까 예. 나토도 이제, 만나고 예. 뭐 바빠 보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황 점검해보고 갈까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가 11포인트 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들었어요. 약하네. 네,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530개니까 훨씬 많고 코스닥 역시 똑같습니다. 하락이 960개까지 늘어났는데 근데 지수는 플러스라는 얘기는 시총 상위 기업만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역시 반도체가 좋은데 다만 오늘은 네이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4%. 네이버가 좀 강세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SK 아이테크놀 같은 2차 전지 소재가 뒤를 좀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요 에코프로 계열사가 뭐 거의 독주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이쪽이 7%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2차 전지 뭐 시총이 워낙 크니까요. 여기에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아침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밀리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다운되고 있고 2차 전지가 견조하고 뭐 코스피에선 네이버 정도 이렇게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시장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여전히 그냥 그러네요.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어차피 간만에 반등하는 건데 좀 시원하게 한번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는 빠졌고요. 그 테슬라하고 그러니까 사실 두 종목이 둘만 다 간 오른 거예요,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상황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이게 꼭 우리나라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뒤로 갈수록 좀 힘을 내주기를 기원하면서 염승환 이사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